네,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때 또 이 수급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뭐 수요와 공급인데요. 수요를 한다면 뭐 역시 매수가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느냐인데 매수의 주체 중에서는 가장 힘이 있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 다시 들어보죠. 마켓 인사이드로 갑니다. 오늘은 레오 투자자문의 최창하 상무가 직접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환율이라고 하는 통화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니까 원화로 표시되는 유가증권인 국채와 주식을 지난해 말에 많이 사다가 올 초 중반 1월 중순경부터인가요? 환율이 반전해서 상승으로 뒤바뀌니까 원화 약세에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여기에 뭐 뱅가드 얘기가 있기도 했습니다만 1월 중순부터 한 2조 원 넘게 팔았거든요. 문제는 언제쯤 다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한국 주식을 사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창하 상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외국인 매수를 일으키는 그 원인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결국은 이제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수를 일으키는 조건을 한 5가지로 만약에 요약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외국인이 로컬, 그러니까 영내 투자를 할 때 개별 국가 혹은 개별 국가에 속해 있는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지 이제 매수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개별 국가에 갖고 있는 어떤 금리와 환율에 대한 어떤 환차익이 기대가 될 때 그런 투자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그 영내에서 투자 조건에 맞춰 있는 그 영내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좀 저평가되어 있는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전체 환경이 될 수 있는데 글로벌한 유동성 공급과 위험자산 선호가 어느 정도 바뀌고 있는가, 이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요인들이 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요번에 1월 달에 나타난 뱅가드의 펀드 이슈라든지 좀 지역적이고 마이크로한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에 1월 달에 기대했던 것보다 나빴던 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개별 국가 기업과 성장에 대한 부분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환율이 우리의 이머징 마켓의 펀더멘털이 비교적 양호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얘네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우리 산업들, 주요한 산업들이 혹시 성장이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환차익을 기대해야 하는데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절상이 되면서 환차익 기대감들이 소멸되어 간 것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상당 부분 절상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원화가 환율이 좀 조정을 받았고요. 또 그 영내에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멀티플의 스프레드가 상당 부분 또 벌어졌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의 유인 요소가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됐던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과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멀티플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져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 요건을 보였던 뱅가드 이슈는 우리가 6개월 동안은 계속 안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번째, 네 번째 요건들이 잘 맞춰져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얘기가 되었던 개별 국가의 성장성과 그리고 개별 기업의 성장성들이 실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외국인들은 롱텀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말씀 중에 이제 멀티플 스프레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복합해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성장성이 계속 갖춰져 있느냐, 그리고 또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냐 고평가냐 뭐 이런 거, 그걸 종합하면 또 금리와 환율을 믹스해서 이것을 다 묶어 놓은 게 이제 멀티플 분석이 되고, 그것이 이렇게 쭉 벌어지게 되면 다시 좁아진다는 얘기죠. 예, 지금 맞습니다. 현재는 벌어져서 어느 정도 시장 원위치로 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성장성을 매력을 가지고 있고, 또 원화가 이제 단기적으로 환율이 떨어졌다 오르니까 저평가 이제 조금 국면으로 가는 이런 현상. 뭐 그렇게 좀 봐도 되겠군요. 좀 더 지켜보면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동향을 좀 알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섹터입니다. 이 IT와 자동차라고 하는 시장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주는 전차 군단에 대한 외국인 매매 동향.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전통적으로 저희 나라에서는 IT와 자동차가 주도주 역할을 크게 했고요. 시가총액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발표되면서부터 또 그런 것들의 우려와 또 기대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그 IT와 자동차의 그 산업의 특성상 좀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IT 산업에 리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상당 부분 산업 내 포지션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경쟁력을 바탕으로 리딩 그 컴퍼니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장을 선도하는 그 선도 기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그 자동차는 굉장히 구조적인 성장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일본 차나 독일 차들과 함께 경쟁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환율의 민감도가 자동차가 좀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환율의 민감도가 계속 우려로 남는다 하면 자동차가 주도주로 부각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환율이 급격하게 절상이 되고 예니 굉장히 약세가 아주 빠른 속도로 되었던 것들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진 만큼 어떤 속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주가는 또 선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자동차의 이런 우려들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그 구간으로 진입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이후로는 이제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또 실적에 따라서 좀 어떤 저점을 찾아가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자동차가 3분기 이후부터는 소나타 신차가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기면서 그 이후부터는 좀 점진적으로 센티멘트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IT와 자동차, 물론 IT는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이제 환율이라든지, 물론 환율이 계속 요동을 치게 되면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좀 자유스러운데 자동차 업종은 아직 경쟁력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하반기 쪽을 좀 보는 게 좋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뭐 시장에 복합 변수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뭐 투자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어떻게 좀 구도를 잡고 있으신지요? 예. 지난 우리 2년간에 보게 되면 그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고요. 또 정치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를 바라보면 좀 경기에 베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많이 발목을 잡았던 그 정치적 이슈들이 대부분 다 각국마다 사라져가고 있고요. 또 가장 최근에 첨예하게 얘기되었던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가 좀 해결되어 가는 국면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미국과 중국 그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들이 좀 뚜렷해질 것 같아서 저희는 경기에 베팅, 올해는 경기에 베팅을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 관련된 주식들을 유심히 봐야 한다. 또 비중을 좀 높여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환율의 이슈가 있어서 방어제나 내수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이런 부분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가 좀 더 가시화될 때마다 수급 여건들이 좀 바뀌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좀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죠. 이 중국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통화, 기축통화인 달러 대비 원화의 비율, 그다음에 일본 엔화하고의 비율, 유로화하고의 비율, 근데 또 근접해 있는 우리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봤을 때 위안화 원 환율은 연초에 비해서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것을 소비하기에는 좋은 환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중국의 춘절이 다음 주로 다가오게 되고 내일 오전에는 중국의 PMI 지수라고 하는 제조업 지수가 나오게 되고 지난번 HSBC PMI는 3개월 연속 확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춘절 효과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환율에서 조금 더 좀 편안한 지역이 중국입니다. 또 최근 그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중국 지표들이 대부분 다 수출 경기를 비롯해서 제조업 경기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이 나와서 춘절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춘절에 대한 효과는 그러나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춘절의 효과가 해마다 그 통계적인 오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월에 춘절이 있었고요. 올해는 2월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과 2월의 어떤 춘절의 그 통계치를 잘 유심히
또 면밀히 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그 춘절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 역시 소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빔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중국인들도 그 소비재, 그 춘절을 맞아 소비재를 소비하는 그런 수요들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가 연말을 비롯해서 좀 그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1차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뭐 의류나 경기 관련 소비재 중심을 둬야 될 텐데 의류나 IT 혹은 자동차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특별히 의류와 같은 종목들은 중국의 익스포즈가 좀 큰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적으로는 춘절 이후에 나오는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 혹은 도시화, 신도시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재고의 어떤 축적 과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파급 효과입니다. 그래서 춘절을 전후해서 있을 소재 재고 축적 혹은 산업재의 어떤 그 완제품에 대한 재고 축적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보면 소재나 현재 좀 그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둡게 눌려 있는 소재나 혹은 산업재들에 대한 관심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그 환율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중국의 효과들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연초에 위안화당 원화가 169원에서 지금 174원이니까 5원 올랐습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원어치 더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춘절 효과를 좀 기대해보는 가운데 자 그렇다면 코스피가 이 중국을 기준해서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또 그에 따른 투자 대응 전략 어떻게 좀 수립해보면 좋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경기에 저희들이 좀 베팅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아마도 2월과 3월에 걸쳐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2월을 좀 미리 좀 생각을 해보면 2월에 예정되어 있는 노이즈들이 조금 있습니다. 2차 그 재정절벽 2라운드쯤 되는 부채한도 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요. 이탈리아 선거라든지 기타 뭐 G20 G20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환율 관련된 이슈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활용해서 주식을 좀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머징 그 지역 내에서 국내 지수가 상당 부분 디커플링 되면서 그 PER이든지 PBR의 어떤 그 멀티플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다라는 것은 거꾸로 한국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수급 여건이 눌리고 또 그러한 기타 모멘텀이 약화됐던 것들이 밸류에이션의 그 매력적인 구간에 접어들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서 주식 비중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1900포인트 초반대라고 하면 국내 지수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해서 멀티플이 한 8.5배 정도 수준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이라고 그러면 절대 저평가 수준으로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1950포인트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하면 주식 편입 비중을 좀 경기에 확신을 갖고 비중 늘려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다시 정리해보면은 코스피 기준에는 1900포인트 초반선, 그 다음에 환율 기준으로는 대략 제가 봤을 땐 1100원 선에 근접하면은 우리나라의 원화 표시 유가증권 중에 하나인 주식은 상당히 절대저평가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비한 여러분들의 주식 전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섹터는 어느 쪽을 좀 봐야 될까요? 예, 뭐 말씀드린 대로 경기 관련 주식입니다. 환율의 영향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수출 관련된 주식들이 아무래도 그 우려를 갖고 있지만 좀 돌이켜보면 경기가 확장될 때에는 금리가 인상되고 환율이 절상되는 가운데 경기가 확장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우리가 그 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의 원화 절상은 우리가 감내해 가면서 아마도 좋은 경기의 흐름을 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요. 경기 관련주, 소재, 산업재, 또 경기 관련 소비재와 관련된 주식들에는 계속 끊임없는 저희들이 관심을 두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켓 인사이더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을 한번 점검해 봤고요. 앞으로 방향도 예측을 해봤습니다. 레오 투자자문의 최창하 상무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